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 맥스웰이 지은 생각의 법칙 10 플러스 1,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아까 부제가 붙어있는 생각의 법칙 10 플러스 1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존 맥스웰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한 사람들의 11가지 생각의 기술을 정리를 한 결과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로 정리된 책이 바로 생각의 법칙 10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지는데 파트 1은 말하자면은 여기에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내용과 파트 2는 성공한 사람에게 필요한 11가지 사고 기술이라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있는 말로서는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 하에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이 생각하는 사고 유형을 더 잘 이해하고 이제 각 장을 읽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생각에 관한 명언으로서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랄프 월드 에머슨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한다고 존 로크의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사고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유산을 결정한다 하는 결론을 제임스 앨런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하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결론을 윌리엄 아스 워드의 작은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유로운 생각만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없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트 1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뛰어난 생각의 가치를 이해하라 하는 그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왜 뛰어난 생각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여기 저자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뛰어난 생각은 뛰어난 결과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제임스 앨런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사항들은 나쁜 생각은 일을 불리하게 진척시킨다. 평범한 생각은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좋은 생각은 일을 다소 진척시킨다. 위대한 생각은 일을 크게 진척시킨다는 말에 동의할 거라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뛰어난 생각은 잠재력을 키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저자는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에서 한 인간의 리더십은 그 사람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결정한다는 뚜껑의 법칙에 관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리더십이 뚜껑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발전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난 생각이 습관화된 더 많은 뛰어난 생각을 불러온다고 얘기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오늘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사고 수준으로는 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뛰어난 생각의 소유자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제목 하에서는 뛰어난 생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으려면 생각하는 모든 조각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의 조각들은 다음에 11가지 기술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큰 사고의 지혜 찾기, 집중적 사고의 잠재력 펼치기, 창의적 사고의 즐거움 발견하기, 현실적 사고의 중요성 인식하기, 전략적 사고의 힘 발휘하기 등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사고의 영향력을 깨달아라 하는 제목 하에서는 이 중요한 내용이 달라진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변화시킬 때만 다른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제시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과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 달라지게 되는 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하고 있습니다. 카렌 포드는 스스로 상상하지 못한 이 일을 결코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 하는 카렌 포드의 그 얘기이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때 다음 3가지 사항을 자신에게 말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3가지 사항은 변화는 사적인 것이다. 나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변화는 가능하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변화는 보탬이 된다. 나는 변화로 인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걸 자신에게 말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합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리처드 드보스는 사람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과 그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시도하려는 의지와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뿐이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단계는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부정적인 기대는 생각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4단계는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너무 감동받지 마라.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서 감동을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6단계는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단계의 마지막에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마스터하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생각의 장소 만들기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의 장소 만들기에서 첫째, 생각할 장소를 찾아라 합니다. 여기서는 만일 여러분이 생각할 장소를 찾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가다듬을 장소를 찾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글을 적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우리가 글로 적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는 S.I.
하이카와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셋째는 생각을 확장할 장소를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환경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이유에서 합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생각이 내려앉을 장소를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작가 C.D. 잭슨은 위대한 아이디어는 날개뿐만 아니라 착륙 장치도 필요하다. 아이디어로만 남아있는 아이디어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아이디어의 진정한 힘은 추상적인 것에서 응용 단계로 이행될 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다섯째, 생각을 띄울 장소를 찾아라. 192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철학자 앙리 루이 베르그송은 사람이란 행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법으로서는 첫째, 좋은 정보에 노출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뛰어난 사람은 항상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도록 램프질을 한다. 그들은 언제나 사고 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생각할 거리를 찾는다. 하지만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 시에서 보면은 우리의 결과물은 우리가 무엇을 투입하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독서를 하고 업계 잡지를 살펴보고 테이프를 듣고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만일 무엇인가 자신의 호기심을 끌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든 여러분 스스로 생각에 삭을 키운 아이디어의 씨앗이든 그것을 자기 앞에 두어라. 그것을 글로 적어보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의 장소에 두고서 생각을 자극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내가 이 장을 집필하면서 몇몇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털어놓았을 때 이때 나 자신과 관계된 어떤 점을 깨달았다. 내가 친한 친구나 동료라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생각이 예리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리한 사람을 주변에 두도록 하라. 이렇게 합니다. 셋째는 좋은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라.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 과정을 의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고 가다듬고 확장하고 안착시킬 적당한 장소에 가 있도록 하라. 그것을 우선 순위로 삼아라. 또한 생각은 훈련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생각을 행동에 옮겨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는 생명력이 짧다. 따라서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동에 옮겨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을 이용하여 새로운 뛰어난 생각을 떠올려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사고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며 나아가기라는 책에서 나는 자신이 걸어갈 길을 행동에 옮기기 오래전에 그 방식을 마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정을 반복하라. 몇 주 전에 나는 데이비드 딘이라는 옛 친구와 점심을 한 적이 있다. 이 사람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있었다는 걸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는 역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생은 단 하나의 뛰어난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공은 끊임없이 광산을 파헤치는 금광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법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에 들어갑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11가지 사고 기술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큰 사고의 지혜를 터득하라는 제목의 하에서 먼저
생각이 큰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은 큰 사고를 받아들이거나 그 혜택을 보기 위해 과학자나 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잭 웰치 같은 사람이 GE의 한 직원에게 고객과의 관계가 상품 하나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직원에게 큰 그림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들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운다. 둘째는 주의 깊게 듣는다. 남의 이야기를 헛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크게 본다. 충만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큰 사고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첫째, 큰 사고는 우리를 리더로 만들어준다. 몇 년 전에 린 앤더슨은 리더십이라는 잡지에 생각이 좁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미국 역사에 등장한 한 가지 사건을 서술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이 원대한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미 대륙의 연안에 상륙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그 리더가 됨으로써 여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저 너머의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예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더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에 예를 듭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전을 먼저 본다. 상황을 크게 보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 팀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밑그림을 그린다.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을 하기 위해 미래가 과거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보여준다. 타이밍이 적절한 순간을 포착한다. 이런 부분이 리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사고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큰 사고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동안 큰 일을 생각할 때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엘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큰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 알게 해준다. 큰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 알게 해준다 하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술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그 능력은 고객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큰 사고는 팀워크를 장려한다. 그렇죠.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보다는 전체 팀워크를 형성해서 할 때보다 더 큰 사고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다섯째는 큰 사고는 우리가 평범한 것에 파묻히지 않게 해준다. 일상생활의 어떤 측면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지겨울 때가 있다. 하지만 생각이 큰 사람들은 지겨운 일 속에 자신이 매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중요한 전체적 계율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섯째는 큰 사고는 미지의 영역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여기 큰 사고의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는 확실성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이 큰 사람은 모호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들은 관찰한 모든 것 또한 또는 데이터 한 조각을 미리 형성된 좁은 마음의 방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폭넓게 생각하고 언뜻 보기에 모순적인 많은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능숙하게 다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경험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큰 사고를 한 사람들은 모든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힌다. 셋째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통찰력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교훈을 산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다. 즉 고객, 직원, 동료와 상사 등 다른 사람들의 통찰력을 받아들임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세계를 확장하라고 얘기합니다. 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며 나아가야 한다. 사회는 사람들을 상자 안에 담아두고 싶어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와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극작가 빅토르 위고는 작은 사람은 작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 사고의 잠재력을 펼쳐라는 그 두 번째 얘기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집중적 사고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집중은 회사 제품을 개발할 때뿐 아니라 개인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도 중요하다. 집중적 사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집중적 사고는 원하는 목표를 향한 에너지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은 어려운 것을 성취할 때 필수적이다고 버트란드 러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적 사고는 아이디어가 발전할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시간을 들여 집중할 때 위대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집중적 사고는 목표를 명료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골프와 마찬가지로 일에서도 목표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집중적 사고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미숙한 정신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건너다닌다. 하지만 성숙한 정신은 끝까지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해리 오브스트리트가 한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데서는 먼저 여러분이 어디에 생각을 집중할 것인지 알아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겨워하는 부분이다. 에드워드 더 보노가 이야기하는데 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많은 방법이 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의 장점, 즉 자신의 기술과 천부적인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이 지닌 재능과 기술, 자질을 잘 다루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만화 주인공 찰리 브라운과 약간 비슷하다. 어느 날 찰리 브라운은 야구 게임에서 3빈 아웃을 당한 후에 이렇게 말한다. 빌어먹을. 나는 절대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지 못할 거야. 하는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꿈을 개발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랭크 톤처럼 조류가 비슬리는 곳으로 따라간다. 여러분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위대한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임스 앨런은 우리는 통제하려는 욕구만큼 작아지고 원대한 야망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첫째는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에 마음을 둠으로써 원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클레멘트 스톤이 한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집중적 사고를 할 시간을 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생각할 장소를 마련했으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동시에 많은 일을 끝내려고 할 경우에 이 일에서 저 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한 번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 앞에 집중할 아이템을 두라고 합니다.
위대한 초월주의 사상가인 R.W. 에머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몰입은 정치, 전쟁, 비즈니스 등 인간사의 모든 경영에 있어 힘의 비결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랠프 월드 에머슨 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고 하는 걸 자기가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야구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목표에 관하여 생각할 때 목표는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한다. 목표는 달성 가능할 정도로 근접해야 한다. 목표는 인생을 변화시킬 정도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함 뒤에 적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데이비드 벨라스코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척 사항을 체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높이 오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모든 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모든 곳에 갈 수 없다. 나는 만능인이 아니다. 하는 때문에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창의적 사고의 즐거움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창의적 사고의 특징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창의적 사고자는 아이디어를 중요시한다. 창의적 사고자는 선택을 탐색한다. 창의적 사고자는 모함을 받아들인다. 창의적 사고자는 색다른 것을 찬양한다. 창의적 사고자는 무관한 것들을 연결짓는다. 무관해 보이지만 연결을 잘 지음으로써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초연결 사회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연결을 함으로써 좋은 사업을 발굴해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생각을 하면은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하면은 창조를 하고, 창조하고 난 뒤에는 수정을 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선순환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창의적 사고의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에서는 첫째는 창의적 사고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끌어낼 수 있는 무한한 아이디어 저장고를 기쁘게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창의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는 합성이다고 얘기했습니다. 25년 전에 나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책을 쓰는 작업에 열정을 쏟았다. 나는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나의 첫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은 창의적 사고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 집중할 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의성은 고갈되지 않는다. 그것은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진다고 하는 마야 앙겔로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디어에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창의적 사고는 많은 것을 터득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창의성은 낯선 사람, 낯선 것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첼린스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현상 유지를 거부한다. 현상에 매몰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창의적 사고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방법으로서는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창의성 살해범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면 개인적으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차가운 사실보다 따뜻한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의적 사고를 말살하는 것으로서는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따라라. 질문하지 마라. 다르게 굴지 마라. 선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그런 사고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질문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창의성 없는 정신은 잘못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질문을 찾아내려면 창의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앤토니 제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어떤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가?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잠재된 이슈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그 반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습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말하자면은 우리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창의성은 믿음에서 나온다. 자신의 본능을 믿어라.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마라. 이게 리타 메 브라운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창의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 능력과 연관이 되게 되고 그 사람의 성취와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상자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여보 캐서린 헵번은 우리가 모든 규칙을 지키게 한다면 모든 즐거움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여한 한계가 우리 자신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기에 캐서린 헵번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갇힌 상자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현실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 사고는 하강시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행동은 언제나 결과를 낳는다. 현실적인 사고는 그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도움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적 사고는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고 얘기합니다.